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북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수 처리 시설을 제때 확장하지 못했는데요. 왜 부담금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끼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 처리장을 제때 확장하지 못해 오폐수를 1년 넘게 무단 방류한 창원시. 오폐수 발생이 늘어나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자와 땅 주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북면 감계지구와 무동지구 개발 사업을 주관한 도시개발사업소는 담당 부서가 요청을 하지 않아 부과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부서 측에서 저희들 부서에 그 공문을 보낼 때 그 부담금 문제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노락이 된 걸로 그렇게. 하지만 담당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하수시설과의 얘기는 다릅니다. 담당 부서가 지난 2007년부터 당시 읍면개발팀,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 보낸 공문,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며 납부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수시설과도 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냐며 오히려 반문합니다. 명확한 법리 해석과 환경부에 근거를 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부담금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통보했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당시 부과하지 않은 금액은 오폐수 부담금 93억 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24억 원으로 모두 217억 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정부는 올 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공기업인 창원경륜공단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쌩쌩 달리는 차들 옆에서 한 남성이 혼자 자전거 10여 대를 옮깁니다. 공기업인 창원경륜공단 소속으로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터미널끼리 옮기는 김계경 씨입니다. 2명이 하는 일이지만 오늘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집중도 떨어지고 버스하고 횡단보도 그 차선을 물고 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수시에 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고된 작업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불안한 고용 상태입니다. 2년 넘게 일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기간제 신분으로 재계약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일방적으로 퇴직금 정산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공채 때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 거라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겁니다. 상당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분들의 고용 안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그러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 현재 2년 넘게 일하고도 기간제 근로자인 직원은 모두 4명. 문제가 제기되자 창원경륜공단은 창원시와 협의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모 씨에 대해 사고를 알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모두 사고를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한 양봉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해시에 사는 양봉 농민이 인근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시공사는 농민에게 2,191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 농민은 지난 2015년 양봉장과 20m가량 떨어진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했다며 9천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곶감 생산철이 되면서 지리산 주변은 집집마다 주황빛 감타래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신선한 공기와 높은 일교차가 어우러져
최고의 품질로 손꼽히는 곶감 생산 현장에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따냅니다. 잘 익은 주황빛 감들이 바구니 안에 가득 쌓여갑니다. 회전기계를 이용해 감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은 일일이 손으로 깎아냅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꽃감이 잘 안 말려져요. 말리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깎아줘야 잘 마르고. 껍질을 벗긴 감은 찬바람 속에서 건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잘 여문 감이 알전구를 매달아 놓은 듯 영롱한 주황빛으로 빛납니다. 건조장에 걸린 감은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곶감으로 숙성됩니다. 산청 곶감은 품질이 뛰어나 고종 황제의 진상품으로 올려지면서 고종시 곶감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산청에서만 1,300여 농가가 곶감을 생산해 한 해 3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적이라고 봐야죠. 이쪽이 바로 지리산 참 태산이 옆에 있으니까 첫째 공기가 좋고 땅이 비옥하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 생산된 산청 곶감은 앞으로 한 달 이상 숙성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학습 시간과 생활 리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 점검 사항을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교실, 막바지 정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기출 문제를 풀며 실전 감각 익히기에 여념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의 긴장도는 높아만 갑니다. 긴장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자기를 믿고 너무 큰 부담감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과도한 욕심은 버리고 틀린 문항을 찾아보고 잘못 이해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실전처럼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수능 전날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로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겠지만 좀 미리 한 번씩 챙겨보는 것도 좀 미리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공부를 위해 수면을 줄이기보다 푹 자면서 수면 패턴을 수능일에 맞추는 것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감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고 물을 수시로 마셔 호흡기를 건조하지 않게 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오답 노트나 요약집을 챙겨가고 도시락은 적당량, 반드시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구름이 완전히 빠져나가진 못하면서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침까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5, 6도 안팎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풍을 타고 불청객 황사가 불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3일 이후 2년 만에 나타나는 11월 황사가 되겠는데요. 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은 구름량 적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진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6도, 창녕은 4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8도, 김해와 밀양 17도, 창원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4도, 거창은 5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와 진주 17도, 산청 16도, 거창 15도로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점차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구6대 앞 철도 도보수 공사를 위해 내일 오전 9시부터 도로를 통제하고 버스 노선도 일시 변경합니다. 창녕 우포늪 일원에서 내일 제7회 우포늪 생명길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우포늪 생명길 걷기 대회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매년 열립니다. 의령 집돌금 농악이 지난 8일 진주문화원에서 열린 제8회 경상남도 지사기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 참가해 금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경남도 지역협력 형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들이 오는 19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경남아트 콜라볼 페스티벌인 통영을 엽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경남에서도 수출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한미 FTA로 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도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수입 규제 강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권 지역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의 최근 분석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남권의 경쟁 성장률은 연평균 1.8%로 금융위기 이전인 4.5%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구소는 특히 이 기간 소매 판매의 증가율이 1.5%로 지역 경제 성장률을 밑돌았다며 생산 수출 부진과 함께 소비도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초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대조기로 해안가 침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조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를 비롯해 낚시 등 해안 활동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조기에는 마산과 진해 통영을 중심으로 오는 15일 오전 9시 10분쯤 최고 300cm까지 바닷물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